결혼식 전에는 절대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랑은 양가 가족이 짝지어준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후에야 비로소 찾아와야 하는 감정입니다. 이곳은 근거 없는 헛소문 하나만으로도 여성의 명예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잃은 명예는 두 번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신랑들이 낙타무리를 끌고 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면 오늘날에는 금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구 표면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지대를 품고 있으며 사람의 손으로 직접 장밋빛 절벽을 깎아 만든 경이로운 도시를 가진 곳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위험하다고 경고받았던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거리를 자랑합니다. 인구가 1200만 명도 차이되지 않지만 초액은 세계 축구의 가장 큰 무대에 역사상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바로 요르단입니다. 2025년 세계 평화 지수에서 이 나라는 163개국 중 72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요르단은 스스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순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EUS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이 나라는 매우 소란스러운 건물 안에서 가장 조용한 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온함은 단순한 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정적인 군주제, 곳곳에 배치된 눈에 띄는 치안 인력,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웃 국가들의 전쟁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뉴스가 거의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요르단은 지구상계에서 가장 큰 난민 수용국 중 하나입니다. 약 240만 명의 등록된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국경을 넘어 전쟁을 피해온 4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체 영토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그 무게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구 대비 난민 수용 비율로 따지면 요르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난민 수용국입니다. 현대는 국가 내 인구 3명 중 1명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이곳으로 피난 온 사람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옆을 지나가는 세 번째 사람마다 자신이 들 수 있는 최소한의 짐만 겨우 챙겨 국경을 넘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자탈이라는 이름의 캠프가 세워졌고 시오음에는 피난 온 시리아인들을 위한 텐트들이 줄지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아이카엠프는 약 8만 명 규모의 마을에 가까운 형태로 성장했으며 자체적인 학교와 진료소, 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점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큰 정착촌 중 하나가 되었고 유엔은 이를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준 국가의 헌신적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곳의 진짜 현실이며 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놀라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자체가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것입니다. 만약 치안과 안전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첫 번째 요소라면 두 번째는 바로 자연경관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대자연은 결코 조용하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법한 이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페트라이브입니다. 아이선년도 대여 전에 나바테 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장밋빛 사암에 도시 전체를 직접 조각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절벽면을 깎아 만든 무덤과 신전들은 아침에 낮은 햇살을 받으며 붉은 빛으로 타오릅니다. 유엔은 1985년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2000년에는 전 세계가 투표를 통해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다면 현지인들이 조용히 정정해줄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페트라는 결코 길을 잃거나 잊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862년에 스위스의 한 여행가가 이곳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두인족인 브둘 부족은 수세대 동안 그 동굴과 조각된 무덤 안에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 여행가는 단지 페트라에 대한 소식을 유럽에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발견된 장소와 단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온전한 차이입니다. 페트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곳에 살던 가족들은 고대 유적에서 근처 마을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현대 핵구거주가구 정도가 유적 안에서 잠을 청했지만 오늘날에는 약 쥐가구만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경이로움 속에는 깊은 슬픔도 함께 접혀 있습니다.
페트라는 2023년 전성기 시절 1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디움하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요르단 자체는 평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는 50만 명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십 가의 호텔이 문을 닫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닿지도 않은 먼 갈등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습니다.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땅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변합니다. 달의 계곡이라 불리는 와디 레옴입니다. 붉은 모라의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돌탑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할리우드가 외계 행성을 배경으로 할 때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마션, 스타워즈 2편, 그리고 듀운의 2 시리즈 모두 여기서 찍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화성의 표면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항공편은 바로 요르단행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아름다움을 넘어 더 기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1단계 가라앉는 것입니다. 사하에는 인간이 마른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하에수면보다 약 30m 이상 낮으며 매년 1m 정도씩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바다보다 거의 10배나 짜서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라앉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코르크 마개처럼 물 위에 떠 있기만 합니다. 사하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그 경이로움 아래 숨겨진 슬픈 진실 때문입니다. 한데 사하해로 흘러들던 요르단 강물은 상류에서 농장과 도시를 위해 너무 빨리 끌어다 쓰여 물이 사하해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글자를 발명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바다가 인간의 일생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존재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그 해변에 서 있으면 중요한 교훈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세우는 영원해 보이는 거대한 자연조차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위나 자연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 안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대부분의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독특한 관습 안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풍경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벅찬 감동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는데 멈추지 마십시오. 추천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단 몇 호면 충분하며 이 영상이 중동 지역의 모습에 대해 여전히 낡은 선입견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막에는 지도에 그어진 어떤 국경선보다도 오래된 엄격한 법칙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신처 제공이 먼저이고 이름은 나중에 묻는 것입니다. 요르단의 세어는 여전히 그 오래된 법칙에 따라 식탁이 차려집니다. 국민 이 음식은 만사프입니다. 개온조하고 발효된 요구르트인 자미드 소스에 양고기를 뭉근하게 끓인 뒤 밥 위에 얹어 내 옳은 쟁반 하나에 담아 오른손으로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입니다. 만사페오는 요르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2022년 유엔은 이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공식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만사프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음식보다 먼저 항상 커피가 나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 손님들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작은 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달라라고 불리는 부리가 긴 주전자에서 카다멈 향이 나는 묽고 쓴 커피를 따릅니다. 손잡이가 없는 아주 작은 컵에 4분의 1 정도만 조심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다 마시면 다시 채웁니다. 또다시 채웁니다. 여러분이 충분하다는 의미의 말없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커피는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빈 캡을 돌려주면서 부드럽게 흔들고 살짝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귀한 손님이 항상 가장 먼저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범절 그 이상입니다. 여행자를 거절하는 것이 자칫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환대에는 고드 생존의 문제였고 생존은 점차 명예로운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은 가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단어가 앞으로 전가에도 이 이야기 전체를 깊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환대는 지갑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요르단 디나르는 1995년부터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어 해가 바뀌어도 물가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암만 중심부에 있는 하쇰 같은 식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메뉴판도 없고 벽에 가격도 적혀 있지 않으며 90년대 초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해 왔습니다. 후무스, 파워펠, 다듀샴비뱅 그리고 차가 가득한 식탁은 단 몇 디나르만으로 가난한 배낭 여행객부터 고귀한 왕족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평등하게 배불리 먹였습니다.
영수증 대신 70년 동안 쌓아온 흔들림 없는 평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 땅 역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어 줍니다. 요르단 계곡은 이 나라의 주요 농작물 재배 지역이며 그곳에서 나는 토마토는 100개가 넘는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는 최고의 주력 작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르단이 가진 모순의 따뜻한 절반입니다. 안전하고 경기로우며 한해 없이 관대합니다. 요르단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의 겹을 끝없이 채워주는 바로 그 명예라는 엄격한 규범이 아이 나라의 사랑이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상상조차 못해본 규칙을 따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복잡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요르단의 중심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르단은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나라는 스스로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매먼저 중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긍정적인 사실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르단에 세우는 여성의 약 98%가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이는 중동 MIC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직접 발을 들여놓아 보십시오. 여성은 결코 소수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체 학생들의 확고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나라에서 이 사실과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르단 여성 중 불과 약 13%만이 유급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수치는 13%에도 가깝습니다. 전 세계 여성의 평균 고용률이 절반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 중 하나입니다. 아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여성들이 정작 유급 경제 활동의 테두리 밖으로 대거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계은행은 그 원인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그중 재능이나 실력의 문제는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여성은 어두워진 후에 귀가해야 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믿을 만한 보육시설도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여성의 법정 은퇴 연령은 52세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불공평한 규정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 10명 중 약 4명이 단 한 해 만에 자신의 경력을 강제로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세요 문제의 원인은 단 한 번도 여성들 내부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촘촘하게 세워진 사회적 구조와 제약에 있었습니다. 다하행히 요르단은 이제 파트타임과 원격 근무 계약을 합법화하고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와 직종에 대한 오래된 금지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면서 그 낡은 구조의 일부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틀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답답할 정도로 느릴 뿐입니다. 하지만 눈부신 재능을 가진 젊은 여성이 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두 손이 아닌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지 완벽히 이해하려면 이곳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요르단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구이고 핏줄로 이어진 가문이며 당신이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이름입니다. 가족은 당신의 결혼에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주며 직장으로 가는 문을 열거나 닫을 권한을 가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만의 온전한 선택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나라에서 사랑처럼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의 많은 곳에서 남녀의 이야기는 보통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고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어쩌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요르단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순서가 종종 완전히 뒤바뀝니다. 수년 동안 이 나라의 문화를 깊이 취재해온 기자들은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을 설명합니다. 결혼식 전의 로맨스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세어구적인 의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데이트는 결코 권장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애착이 먼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족의 동의와 사회적 적합성, 그리고 함께 공유할 가문의 이름을 고려해 맺어진 두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사랑은 결혼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이미 그 공간에 들어간 후에 정성껏 채워 넣어야 할 가구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다면 당신이 결혼한 그 사람을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과정은 보통 자하라는 전통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신랑 가족의 원로 남성들이 신부 가족의 집으로 정중히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결코 말로 내뱉어지지 않습니다. 대답은 제인 채워집니다. 신부의 가족이 커피를 내오고 양측이 그것을 마시면 혼담이 시오의 종적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낯세운 이를 따뜻하게 환영하던 바로 그 잔이 이제는 두 사람의 결혼을 굳게 봉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충격의 말문이 막히는 관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건 간의 결혼입니다. 요르단에서는 전체 결혼의 약 27%에서 35% 정도가 친척 간에 이루어지며 CO제 사건 간의 결혼만 전체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1990년에는 거의 57%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대목에서 서구적인 잣대로 섣부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잠시 미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나름의 탄탄한 논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호대한 대가족 내에서 결혼을 하면 소중한 토지와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두 가정이 이미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재정적인 협상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친척이기도 한 아내에는 대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존재로 여겨지며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든든한 가족 중 한 명으로 보호받고 대우받습니다. 시족을 기반으로 세워진 험난한 사회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시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즉 그 부와 충성심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의 어떤 외부 다큐멘터리도 굳이 시간을 들여 설명하려 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이 관습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그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건 간의 결혼은 학교 교육 기간이 가장 짧고 마을 규모가 가장 작은 시골 지역에서 주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도시가 빠르게 팽창하고 여성들이 학교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수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인 부모는 아이에게 유전 질환을 물려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 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세대가 조부모의 오랜 세계를 단순히 무시하고 내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한 번의 하나의 결혼을 통해 스스로를 현대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는 건강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매결혼이나 사건 간의 결혼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깊은 이면에는 여성의 전체 삶을 좌우하고 통제할 만큼 강력한 단 하나의 개념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명예입니다. 아랍 세계 전역에서 명예는 단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샤라프입니다. 이내은 가족의 전반적인 명예이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가문의 이름과 지위를 뜻합니다. 샤라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드가 있습니다. 이라데운의 은 여성의 순결 그리고 그녀의 좋은 평판과 직결된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라데운은 샤라프와 달리 무자비한 단 하나의 규칙을 따릅니다. 오직 잃을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잃으면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명예를 잃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습의 눈으로 볼 때 여성의 명예는 한 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이라드는 그녀 혼자만의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전체 시족의 사회적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짐이 그녀의 어깨에만 얹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의 어깨에 그 짐이 지워집니다.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피우 리세어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르단 사람들의 96%가 혼우의 정사를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결혼식 날 젊은 신부의 순결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 가문 전체의 위상으로 간주됩니다. 아이 부분은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대목이며 어떠한 과장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이 규범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명예라는 이름 아래 친척들에 의해 자행되는 살인입니다. 어떤 공식 기관도 아이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지 않으며 그러한 통계의 부재 자체가 문제의 일부입니다. 인권 댄스들은 매년 15건에서 20건 정도의 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일부 연구는 19건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건들이 조용히 자살이나 사고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의 언론인 라나 후세이니는
한 지역 신문을 위해 거의 30년 동안 이러한 사건들을 추적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은 살인 사건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남성이 이 범죄로 불과 3개월의 징역만 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행히 법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0년에 요르단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던 악명 높은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 또한 판사들이 오랫동안 가벼운 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해 온 또 다른 법조항도 엄격하게 강화했습니다. 2018년에는 위험에 시여한 여성들을 이른바 보호구금이라는 명목으로 감금하던 관행을 끝내고 대신 그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쉼터를 열었으며 이 시설은 2025년 후반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며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법에 허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에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낄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주 잠시만 그 불편함 속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전통들이 충분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인이 다른 문화의 관습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명예가 결혼에 보이지 않는 대가라면 아주 잘 보이는 대가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낙타로 지불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으로 지불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남자가 결혼을 원할 때 그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게옷은 마흐르라고 불리며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받는 관습 중 하나입니다. 마헤우르는 신랑이 반드시 주어야 하는 선물인데 신부의 아버지가 아니라 신부 자신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이게옷은 오로지 신부만의 것이며 신부만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서양 사람들이 상상하는 지참금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여성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슬람 법에 따라 이것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의무적인 권리이며 주로 금으로 지급되어 전적으로 그녀의 통제해 놓이는 진정한 자산이 됩니다. 결혼 첫날부터 그녀가 가지고 가는 재정적인 안전망이며 만약 결혼 생활이 파탄 나더라도 그녀가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항상 달랐습니다. 오라이도엔 베두인 사회에서는 마흐르를 가축과 금으로 지불하기도 했으며 가문의 위상에 따라 낙타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한때 신부는 가축 한 무리의 가치를 지녔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무리의 가치는 그램 단위로 측정됩니다. 현대의 마흐르는 대부분 금입니다. 그리고 세계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 비용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요르단의 로야 뉴스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약 35g짜리 소박한 금 세트조차 거의 2,000 디나르에 달했습니다. 미국 달러로는 거의 3,000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금값이 지금보다 더 쌌던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치솟는 가격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의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케어풀들은 금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케어풀들은 결혼식을 미루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2년 사이에만 요르단의 결혼 계약 건수는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혼 연령은 계속해서 올라가 여성은 20대 후반, 남성은 30대 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꼽는 두 가지 이유는 바로 금값과 집값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가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결혼 비용은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의 학위가 그녀의 지위를 높여주며 그에 맞춰 기대치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처럼 이 나라는 여전히 신랑들에게 금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작 젊은이들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전통의 높은 비용 때문에 조용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거운 관습의 압박 속에서도 이 똑같은 국가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냈습니다. 단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무대 위로 그들을 올려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요르단에 은 그 모든 오래된 규칙들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막 써 내려갔습니다. 2025년 6월 오만의 한 경기장에서 요르단 국가대표팀은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알리 올완이라는 공격수가 세 골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휘슬과 함께 인구 약 1,150만 명의 이 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피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체감하려면 그 규모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해운 단일 도시들보다도 작고 오일머니도 없으며 축구의 깊은 역사도 없는 나라가 사방이 혼란으로 둘러싸인 차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스포츠 무대에 난생 처음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게옷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년 반 전 사실상 2024년 초 카타르에서 열렸던 2023년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은 대륙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준결승에서 한국을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미록과 애최국 카타르에 1대 3으로 파해했지만 요르단 축구가 그토록 정상에 가까이 다가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타임즈는 AL 나샤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이략 용감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주장이자 스타 선수인 무사 알 타마리는 프랑스 일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케옵의 돌풍은 모로코 출신의 후세인 암무타 감독이 이끌었으며 그는 2024년에 팀을 떠났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올 무렵에는 또 다른 모로코 출신인 자말 셀라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까지 이 팀은 세계 랭킹 63위까지 올랐으며 이는 요르단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은 날 밤 나라는 최고의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압둘라 국왕은 레온데온 대사관에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왕세자는 관중석에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암만의 거리들은 사람들로 꽉 막혔고 이슬람 축제인 이드와 겹쳐 그 환희는 2배가 되었습니다. 아이 동화가 우승 트로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요르단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잔혹한 죄 편성되었고 결국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무사 AL 타마리네 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골을 넣었고 이 골은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요르단에서 계속 다시 재생될 것입니다. 작지만 누구의 이야기에서도 그저 각주로 남기를 거부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뉴스 헤드라인이 간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면 구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기를 거부하는 작은 나라의 그 정신이야말로 관습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규칙들을 다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에가의 경우 그 규칙들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한때 50남%였다가 이제는 약 27%로 떨어진 사촌 결혼 수치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락세는 단순히 정부 차트에서 아래로 향하는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할머니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젊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만들어낸 수백만 번의 작고 사적인 결정들이 눈에 띄게 쌓인 결과물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레오러볼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르단 여성들은 중동 전체에서 교육 부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라니아 왕비는 학교 교육과 여성 및 소녀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선거에서 여성들은 국가의 138개 의회 의석 중 무려 27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전 점유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자 국가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수입니다. 유엔은 이를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화는 평범한 얼굴들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와디레엄의 외딴 베두인 지역에서 누르라는 25살의 여성은 권리 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을에 전자결제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국경에서도 똑같은 회복력이 나타납니다. 2020년 말 시리아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관대한 피난처 제공국 중 하나였던 요르단은 그 긴 여정이 다시 반대로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들이 요르단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고 2025년 말까지 그 숫자는 17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문을 열어주었고 사람들이 마침내 그 문을 통해 다시 걸어 나갈 때까지 그 문을 굳게 열어두었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래도엔 규범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배업적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임태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호구금 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결혼 조항을 없애버렸으며 기록적인 수의 여성을 의회로 보낸 이 사회는 결코 호박 화석 속에 갇힌 채 얼어붙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즉 경이로운 자연과 수많은 규칙들, 그리고 명예와 축구의 목표들을 본 후 요르단에 대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이 나라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일부분은 수많은 제국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장밋빛 도시처럼 단단한 바위 속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남해오지 부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정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의회의 의석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와 미래를 같은 손에 쥐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숨겨진 조용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 방식을 금지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방식을 너무 무모하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오직 자신이 속한 세상의 정상적인 기준만을 물려받았고 그것이 존재했던 유일한 방식이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